남자들의 밤을 드라마가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MBC 드라마의 시청층을 분석한 결과 현재 방영되고 있는 미스 리플리의 45, 60대 남성 시청자는 전체 중에 22.7%, 최고의 사랑도 중년 남성들의 시청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데요. 스포츠 중계부터 찾던 남자들이 왜 드라마에 울고 웃게 된 걸까요? 여성적인 감성이 풍부해진 걸까요? 드라마를 모르면 여자들이랑 대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일까요? 자, 이 시대의 남자 여자 속마음 해집기 시간, 하드 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지난 일요일 나는 가수다 방송이 나가고 저는 이분을 만날 일이 정말 아득해졌습니다. 저를 창피하다고 할 것 같아서요. 딴지일보 종수 김호준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창피하진 않아요. 부끄럽다. 청취자 한 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김호준 총수님 만나면 처음으로 자기가 예상되는 처음으로 윤도현에게 하는 말. 임재범이 없는데 1등은커녕 꼴찌야! 창피해! 부끄러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원래 창피해서 안 나오려다가 어디 가서 윤도현 고정이랑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아, 정말. 근데 이 원년 멤버들은 생각해보니까 다들 꼴찌를 한 번씩 했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이해해주자. 아, 맞습니다. 간신히 나왔다고 봐야죠. 간신히. 네. 주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점집을 오픈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네. 제가 김호준 씨께는 더욱더 네. 제 입단속을 철저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방송 다 끝나고 나서도 물어봐요. 제가 윤도현 씨한테. 네. 다 끝났잖아 방송 이제 말해줘. 예. 그래도 말을 안 해줘. 예. 나쁜 사람이야. 하여튼 좀 섭섭하시겠지만 또 네, 하여튼 그게 저는 맞는 룰이라고 봐요. 예. 이 사이에서도 얘기하면은 또 김호준 씨가 이렇게 한번 점쳐보는 거 이거 재밌잖아요. 예, 이거 네. 재밌는데 제가 얘기해버리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어쨌든 윤도현 씨가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가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네네. 물론 뭐 음악에 좋아서 수도 있지만 나가수를 보고 나면 이 시대의 대중 정서가 일자입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어. 제가 항상 정치 판세 분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전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보기엔 나가수 재밌지만 이 나가수 얘기를 재밌어하는 것도 그런 속성을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좋아하세요 다. 네. 얼마 전에 대기업의 그 간부들을 잠깐 뵐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수다를 보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그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직원들하고 그 얘기하는 맛에 아주 그럼요. 살맛 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야, 선거 참... 끝나고서 선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모두가 유권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가수는 모두가 심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 할 말이 다 따로 있어요. 재밌어요, 굉장히. 네. 자, 그러면 1등 김범수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점점 부담이 1등이니까. 네. 김범수 씨는 윤도현이 했어야 했던 걸 했죠. 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윤도현의 역할은 이제 이 무료한 삶에 신나는 위로를 주는 거죠. 네네. 그것이 윤도현이 할 일인데 김범수가 더 잘해. 예. 앞으로의 무대는 김범수 씨에게 미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제가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죠. 김범수 씨한테? 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예. 김범수 씨는 나가수가 탄생시킨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죠. 백조가 됐어요. 그 얼굴로. 이제 심지어 잘생겨 보여.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죠. 스토리가 생기면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연애할 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네, 똑같아요. 네. 매력 발산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김범수 씨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이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자기 객관화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해도 된다. 이걸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더 훌륭한 것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옮겨. 용기까지 있는 거죠. 네. 김범수, 브라보. 패기가 넘친다고나 할까요? 점점. 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점점. 자신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받고 있는 반응.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무대는 제가 보기에는 나가수의 그 경계, 어디까지 해도 된다. 그 경계를 확장했다. 이제 나가수 무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퍼포먼스 그런 건 없어진 거죠. 뭐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나가수 무대 전체를 진화시켰다. 큰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지식인답게 얘기해 보자면 현재 나가수는 제가 보기에는 가요계의 갈라파고스다. 갈라파고스 들어오셨습니까? 갈라파고스는 들어봤죠. 네. 다윈의 진화론이 그 섬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가요계 전체가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일종으로 전부 다 지배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나마 유일하게 종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외로운 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나가수가 도달한 수준은 우리는 매일 봐서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 어디 내놔도 최고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수출해도 된다. 수출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면 제가 보기엔 히트 친다고 봅니다. 지금 정식 방송으로는 안 나가지만 사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보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도 중국에 팬클럽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든 내보내도 이 스토리와 이 음악은 먹힌다고 봐요. 우리는 뭐 계속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은 기대치가 높은 거니까 나오는 것이고 그 논란을 제외하고 그 수준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가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로.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심. 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 나가면서. 저도 출연 중이죠, 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옥주원 씨 얘기를 저는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네. 또 지식인이다 보니까. 독일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샤덴 프로이데. 여기서 샤덴이라는 말은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 무슨 뜻이냐면,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남자들 되는 꼴을 못 봐. 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다 그래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 그렇다.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긴 속담이잖아. 여긴 단어 하나로 있어. 질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이 만약에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예인이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이 사고를 치고 추락을 하면 괜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렇죠.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그 얘기거리로 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죠.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못난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왠지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거야. 정의란 단어가 거기에 맞던 안 맞던 어쨌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사고 치면 왜 공인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핑계입니다. 이 고소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서 욕할 명분으로 공인이 딱 적당한 거죠. 저는 옥주원 씨 안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불쾌한 걸 평소에 느낀 건데 그래서 그 추락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 유관순 코스프레 뭐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제 그 미움을 정당한 비판이라고 포장해 줄 만한 사건이 고맙게도 나타나 준 거죠. 나타나 준 거예요. 다른 사건이었어도 조금의 틈만 있었어도 옥주원 씨 경우에는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주원 씨는 이제 그걸 디펜스할 팬들을 평소에 못 만들어 둔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옥주원 씨는 이미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 이제. 그러니까 방송사상 제가 보기엔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그게 어떤 잘못이든 간에
그런데도 옥주현 이미 씨가 근데 나는 가수다 나와서 뭐 한 게 없거든요. 노래만 그 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미움이 사실은 핑계를 찾은 거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그것도 저항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런데 또 때리고 또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옥주현 씨 무대를 보고 왜 뮤지컬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범수 씨는 라스베가스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는 왜 락만 하냐? 락밴드여서 락만. 윤도현 씨가 받는 사랑의 크기는요. 네.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제. 본인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 좋아하는 얼굴 좀 보게? 아니, 뭐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뭐 제가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도현 씨 인생이 피크에 도달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의 정도로 볼 때. 어린아이로부터 피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를 주의해주세요. 진행자니까 참은 거예요. 이게 억지로 감동할 수는 없는데, 예. 억지로 감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욕하기로 작정하고 보면 감상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그건 순전히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렇게 좋은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옥주현 씨는 어쨌거나 지금 나가수에서 한 사이클을 살아남았잖아요? 그 실력파 가수들 중에서? 그럼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뭐, 음모론도 등장하고 하는데, 저는 음모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 몇 년 만에 드디어 1박 2일을 상대할 수 있는 프로를 간신히 MBC가 겨우 만들어냈는데, 연예인 하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죽입니까? MBC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음모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어려운 추론도 아닌데, 지금 이제 그 미움이 너무 커서 그런 건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JK 김동욱 씨 문제. 네. 논란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신나신 거예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저는. 안타깝더라도 가사를 잊고 멈춘 상태 그대로 평가받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평가들이 탈락시키면 탈락하는 거고, 아니다,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그렇게 결론이 일단 나고, 왜냐하면 가사도 당연히 음악의 일부거든요. 가사하고 가창력이 다른 거라고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네. 그리고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번외로 준비한 게 아까우니까 그거를 그 청중단에게 들려드릴 기회를 따로 주고, 그리고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현장에서 바로 다시 부르게 한 것은 판단 미스였다. 만약에 그런 식이면 다른 가수가 뭐 음이탈을 한다든가, 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또 하겠다 하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굉장히 나쁜 선례죠. 예, 경연이니까. 그렇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저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준비한 걸 못 보여주니까. 네네. 그래도 논란 상황을 제작진이 먼저 이해해 줘버리면 이 남겨진 시청자는 그 순간에 그 판단에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수는 시청자 전원이 심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제작진이 참 해먹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그 점 때문에 또 이 프로그램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공정성에 시비를 걸 여지를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그 순간에 시청자는 음악을 감상하다 말고 갑자기 심판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음악 외적인 피로감이 너무 쌓이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제작진은 대단히 엄격하고 야박하고, 뭔가 이제 가수들을 동정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몫은 시청자에게 남겨주고, 이렇게 딱 분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제작진이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미리 이해해주면 안 된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자진하차는 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2등하고 하차했으니까, 동정 여론도 좀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본인도 다른 가수들한테 미안하고, 제작진도 그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갔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동욱 씨의 앞으로의 가수 생활에도
제가 보기엔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차는 결과적으로 옳았지만 순간적인 제작진의 판단 미스였다. 이것은 근데 이해도 가요. 그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하나의 선례가 생겨난 다음에는 네.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네. 지식인으로서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라 씨 얘기를 해야죠. 예. 이소라 씨. 이소라 씨.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소라 씨가 독특한 음색도 있고 실력도 뭐 분명한데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인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나가수를 보면서 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거구나. 한 발 더 나가서 설사 까탈스러운 거라 하더라도 이소라는 그래도 돼. 그러니까 이소라 씨의 까탈스러움은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소라만 할 수 있는 예술을 감상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저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자꾸 이소라 씨한테 반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탈락할 때 무대를 보면 최근에 한 번은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한 번은 평소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순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다른 실험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본인도. 네. 뭐 바보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 스타일을 고수한 것이 아닌가 싶던데 그게 이제 이소라 씨의 자존심인 거죠. 한 번 정도 내가 실험을 하고 한 번은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소라의 다음 실험이 뭔지 볼 수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죠. 그렇죠. 이소라 씨는 그리울 것이다. 예. 이런 생각 전해주시기 바라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나가수 얘기는 나가수가 다음 주부터 고비가 될 거라고 될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소라 씨 공백을 이제 어떻게 메꾸고 품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의 나가수의 큰 과제죠. 그걸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청률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나가수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었어요. 위상. 어떤 프로도 도달하지 못했던 음악 프로로서는 그게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좀 떨어져서 나가수가 일반 예능이 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나가수 팬들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은 과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도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나마 윤도현이 있으니까 사회 볼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점은 자랑스러워. 김범수 씨가 사회를 본다. 느낌이 안 좋잖아. 뭔가. 아니, 잘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윤도현이 사회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는 정말, 끝까지 저는 못한다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소라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정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참,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저는 끝까지 못합니다라고 했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장님의 술책인가? 모르겠어요. 예, 하는 걸로 돼서 정말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하는 건 윤도현 씨를 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 품격이란 게 있는데 이소라 씨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개탄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고정적으로는 제가 절대 못 메꾼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결정이 나서. 윤도현 씨를 볼 때 사람들은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키죠. 예. 신난다, 재밌다, 기분이 좋다. 왜냐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화장 없는 목소리에 화장 없는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요. 다만, 이소라의 품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한 대로, 그냥 나를 좀, 그냥 쓰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부담됩니다. 그 점은 저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하세요.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예. 음악을 하나 들어야 되겠네요? 예. 뭐 들을까요? 지난주 이소라 씨가 처음 불렀던 바람이 분다. 그걸 처음 들으니까 이게 처음에도 좋았는데
이소라 씨 노래만 너무 들었나요? 죄송한데 이런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 네. 이소라 빠시네요. 아니 그 인상이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실력이 뭐 이렇게 뛰어난 걸 몰랐다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락커입니다, 락커. 네.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굉장히 세련된 아티스트다. 네. 네. 그거 분명히 깨달았어요. 듣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 NBC FM for you. 2시의 데이트. 2시의 데이트입니다.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분의 사연. 사연 듣기 전에 광고 하나 하죠. 네. 제가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 9시 반에 진행하고 있는데, 네. 생방송으로 듣긴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 라디오 중에 다시 듣기가 항상 1위였어요. MBC에서.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성시경 씨가 방송을 하면서 1위에서 밀렸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겨우 30분짜리 하고 있는데, 네. 그거 1위 다시 되돌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빨리 1위 안 만들어주면 2시의 데이트 관둘 수도 있다. 내가 부끄러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거보단 덜 중요한 사연 들어볼까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왜 저는 결혼한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미혼의 남자와 연애를 했던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학창 시절엔 동갑내기와 사귀기도 했고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취업을 해서 들어간 첫 번째 직장에서 결혼한 상사와 은밀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후배로서 도움을 받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이 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이 가정을 버리기를 바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저 저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회사 그만두고 지금의 직장으로 옮겼죠. 근데 여기에 와서도 눈에 들어온 건 또다시 결혼한 상사분입니다. 미혼의 남자 동료들도 있는데 유독 그분에게만 마음이 끌려요. 이런 경우 흔히 어릴 때 불우한 가정 환경이 원인이라거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그럼 제가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걸까요? 속상하고 답답해서 털어놓습니다.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런 사연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먼저 불우한 성장 과정, 이 이야기를 이분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사실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연속국에서나 하는 소리고요. 네. 왜냐면 유부남에 끌리는 걸 나쁜 걸로 만들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런 이유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죠. 불우해줘야 되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명랑하고 잘 자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끌릴 수 있다. 왜냐? 우선 결혼한 남자들이 더 노련하거든요. 모든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과 행동도 더 세련되고 그리고 결혼한 남자를 안정지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 상대인 유부남들도 어차피 상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대하죠. 네. 관대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관대하고 더 세련되고 노련하고 안정적인 남자가 남의 차지가 이미 됐어. 더 아깝죠. 네, 당연한 겁니다. 왠지 그 신부님을 유혹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순간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심리적으로. 네, 뭐 뿌리가 같다고 보는데 네네. 더군다나 유부남은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아요. 그 관계에. 언제나 후퇴할 구멍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항상 아쉬워요. 예. 안타깝고 아쉬우니까
그래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긴장이 유지되죠. 그러면 그 긴장이 또 관계를 지속시키죠.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죠. 하고 싶을 때 못하니까 더 집착하죠. 그리고 도덕적 금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긴장이 강화되고, 더 매달리고, 뭐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렇네요. 네. 게다가 이건 사실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냐면, 암컷들이 꼭 다른 암컷이 짝짓기를 한 수컷과만 짝짓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유부남이죠. 왜 그러냐면, 다른 암컷이 짝짓기를 이미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암컷의 테스트를. 예. 스크리닝을 통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더 우수할 확률이 높다. 이거를 물고기들이 무슨 이론으로 따져서 하겠어요? 본능으로 아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다는 건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예.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 이런 상황에다 대고 이제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하지만 그런 소리는 하나만 하다. 네. 그걸 누가 몰라? 네. 몰라서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당신만 특별히 패륜적인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이분도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건데, 사람이 그런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사실 한쪽에서는 유혹도 강해지고 고무줄을 당기면 한쪽만 강해지는 게 아니죠. 반대쪽도 팽팽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옳은 건 아니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게. 그런데 이 사실도 또 동시에 얘기해 줘야 돼요. 그 굉장히 이상형의 남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유부남. 네. 당시 정말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남자는 아니다. 왜 아니냐면 꿈 깨라. 그건 착각이다. 예. 그 남자와 실제로 살게 되는 순간 그런 착각은 다 깨집니다. 네. 그렇겠죠. 뭐 긴장이나 금기, 집착 이런 건 예. 생활이 되는 순간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수컷 하나가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당연한 유혹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강한 유혹이긴 한데 그 유혹이 강한 만큼의 착각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스코어. 물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긴장감 이런 건 상황 그렇죠.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거. 그렇죠. 그 남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는 네. 또 안타까움 혹은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 아까도 쭉 얘기했던 더 세련됨. 뭐 나이 들고 계속 그러면 당연한 거죠. 다들.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더 아무래도 나을 것이고. 막상 갖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닌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각 시장에서 상대를 고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자기한테 누가 맞는지를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게 도덕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이런 말 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겠죠. 그랬다면 인류가 이런 문제로 유사일로 계속 고민을 안 했겠지. 네. 네. 그렇지만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사장에 빠지더라도 그 끝은 좋을 수가 없고 그런 착각들 때문에. 그리고 유부남은 당신 때문에 이혼 안 하죠. 네. 네. 유부남은 둘 다 갖고 싶은 겁니다. 생활도 갖고 싶고 연애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정말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누가 뭐랄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예. 사실은 끝도 좋지 않고 착각도 빠져 있고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좋은 상대를 고르는 방법도 아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네. 그거 아시라는 거죠.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이게 달라진다. 사실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새로 이상한 구사 하나 생겼잖아요. 예. 뭐더라? 짧은 사연들 하는 거? 네. 생겼죠. 네. 요거 저기 이게 더 재밌나요? 네? 이게 더 재밌나요? 아니요, 다 재밌어요, 지금. 요거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노래를 또 들어요? 예. 뭐 자꾸 노래를 들어. 여기 음악 프로입니다, 나름대로. 예. 그랬어요? 그럼요. 예, 두시에 시사 데이트는 프로인 줄 알았지, 나는. 예, 아주 뭐 전통적인 음악 프로죠, 라디오. 비슷해요, 픽션. 자, 두시에 데이트. 자, 요번에는요. 짧은 사연들 지식인 김어준 씨의 지식이 넘쳐 흐르는 바람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방침 짧은 사연으로 짧게 대답하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했더니 그것도 길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분 정도 남짓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요거 음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폭탄 하나 터뜨려야 되는데. 자, 뒷부로 그러든가. 2004번님.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여친이 과거를 자꾸 물어요. 웃으면서 묻게 하는데 이거 바른 대로 말하는 좀 그렇고 네가 처음이야 라고 속이려니까 37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친은 32인데 제가 어떻게 리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어요. 네가 먼저 말해봐. 이거 딱 제일 좋은 리액션이죠. 역시 네. 역시 지식인답네요. 입을 다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4134번님은 고백을 받으면 갑자기 마음이 싸하게 식고 떨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전 맨날 솔로입니다. 요건 말이죠. 이분은 연애를 판타지로 여기고 있죠. 실제 현실로 다가가면 무서워서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네. 이거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참 복잡하니까. 예, 무서워서 그런다. 네. 그게 이유예요. 겁이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3647번님. 짝사랑 남을 소개팅 해주고 둘이 잘 될까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혀요. 포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짝사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나봐요. 바보. 왜 포기해,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는 먹을수록요. 예. 자기가 뭘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걸 후회합니다. 서로 이 짝사랑을 짝사랑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람한테 자기 사랑을 고백해야죠. 보장은 그 뒤에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자기 후회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왜 포기할 방법을 찾아? 포기해서 후회하지 말고 네. 지금 후회가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봐라. 그럼요. 당연하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9118번님. 왕복 4시간 장거리 연애 1년 차입니다. 남친은 휴무 없이 12시간 주 야간 교대 근무고요. 남친이 안쓰러워서 제가 거의 갔는데요. 이 생활 1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는데 남친은 익숙해져서 제가 안 가면 은근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쉬는 날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쉬고 싶대요. 전 보고 싶은데 서운해요. 어떡하죠? 이게 말이죠.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 안 갔는데도 안 오면 관계가 다 된 거예요. 그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랍니다. 지금 안 오는 이유는 자기가 안 가도 오니까 몸이 몸이 편하거든요. 그게 네. 그 이유가 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몸의 불편함을 이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관계가 다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네요. 역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4326번님, 남친도 아닌 남자가 저한테 악수나 어깨동무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자꾸 해요. 제가 만만한 걸까요?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예, 관심 있는 겁니다. 이지혜씨, 윤도현씨가 지난번에 나이가 어린 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여자 나이는 대체 몇 살까지 어린 건가요? 이거 윤도현씨가 답해야 되는 거네. 저는 정의가 좋아요. 0464번님, 남친은 회사원인데요. 저랑 데이트하느라고 카드빚 1000만원이랍니다. 저 쇼크 먹었어요. 어떻게? 이건 말이죠. 총각은 말이죠. 예. 원래 빚만 없으면 부자예요. 빚만 없으면 땡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평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균이다. 네, 총각은 원래 그래요. 네. 뒤에 좀 폭탄 넣었네? 야, 이거는 정말 제일 마음에 드네요. 지금까지 저희 스태프분들이 준비한 거 중에. 벌써 끝났어요? 예, 폭탄 터졌어요. 푹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몇 개 했습니까? 7개. 양호하죠. 자, 급하게 국제정치. 빨리 해. 하나 더 해도 되는데. 국제정치 빨리 해주세요. 이거 재밌네. 계속 할까봐. 예, 지금 저희 코너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너. 자, 그러면 국제정치. 작년 말에. 네. 영국의 찰스 네. 왕세자 부부가 그 차가 시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네. 그 영국에서 영국 왕가가 공격받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영국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올려서 그래요. 그래서 5만 명이 튀어나와서 왕세자가 등록금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왕세자 차를 공격했어요. 그만큼 분노가 강했던 네. 거죠. 이태리에서도 한 20만 명이 작년부터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 100여 개 대학에서 대학 등록부 때문에 시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네. 있죠. 네.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독일은 굉장히 그 주요한 예가 되는 것이 원래는 독일은 돈금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500유로를 받겠다. 이게 500유로면 70만 원 정도예요. 예. 70만 원 우리나라가 비교도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그렇죠. 예. 하는데. 예. 그런데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 결판은 어떻게 났냐면 선거로 났죠. 독일에서는 등록금 공약을 어떻게 냈느냐 따라서 당락이 결정돼서 예.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시 무상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선거가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중요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국제정치 마무리하고 김호준 씨하고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